번화가에 자리 잡은 작은 골목은 늘 북적이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한적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 길 끝자락에는 허름해 보이지만 정감 어린 간판을 단 토스트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미지는 이 골목에서 자그마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면 버터와 식빵이 어우러진 고소한 향이 사람들을 반겨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는 게 미진의 하루 시작이었어요. 달걀을 깨고 신선한 야채들을 다듬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병원에 계셨고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지는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가 닥치면서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래도 미지는 포기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정성 어린 토스트를 내놓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 때마다 환하게 인사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골목을 메웠어요. 손님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족시키고 싶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런 미진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종종 친구나 지인을 데리고 와서 이곳 토스트가 맛있다고 적극 추천했습니다. 특히 인근 학교 학생들은 아침 등굣길에 들르는 일이 잦았어요. 자금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할인을 해주거나 때론 그냥 토스트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해요. 라고 말하며 토스트를 건네줄 때면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미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자신도 학창 시절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토스트 한 장이지만 그 작은 도움이 언젠가 큰 힘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가게 사정은 점점 나빠졌어요.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로 재료비가 오르고 손님들의 지출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았고 미지는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가 벅찼어요. 겨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마련해 병원에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미안해 하셨지만 미지는 오히려 자신이 더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가게 문을 닫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웃으며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어요. 또한 동네 어르신들 중엔 이곳을 은근한 휴식처로 여기는 분들도 있었어요. 토스트는 입에 달콤하고 사장님 미소는 눈에 달콤하구먼. 그런 농담 섞인 말이라도 미진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에 부쳐도 계속 버텼어요. 미진은 새벽녘에 외투를 여미며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 문을 닫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이 작은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설사 남은 재료가 얼마 없어 초라한 모습이 될지라도 미지는 정성을 다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늘 밝은 기운이 묻어났지만 가끔 가게 뒤편에서는 그녀의 한숨이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알바를 뽑고 싶어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설령 뽑아도 사정을 말하기가 송구했어요. 그래서 혼자 모든 걸 처리하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식빵 굽는 일부터 계산대, 설거지와 재료 손질까지 전부 미진의 몫이었어요. 한창 바쁠 때는 버터 묻은 손으로 거스름 돈을 찾아 건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손님에게 실수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고된 노동에 몸이 지쳐도 마음 한편에는 아직은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병실에 갈 때마다 입원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미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큰돈 들어올지도 몰라요. 복권이라도 사볼까요? 물론 농담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작은 농담에 미소 지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미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어요. 가게로 돌아오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곤 했어요. 간간히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에게 뜨겁게 구운 토스트를 팔며 하루의 마지막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은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토스트가 익어가는 불판은 따스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마음을 다잡고 재료를 정리하면서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가을은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어요. 낮에는 따스한 햇볕이 비치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제법 차가웠어요. 그날 아침도 미진은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그녀는 낙엽이 구석에 몰려 있는 모습을 보며 가을의 흔적을 느꼈어요.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올까? 혼잣말을 하며 빗자루로 낙엽을 모으던 그때 복도 끝에서 무언가 탁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놀란 마음에 빗자루를 내던지다시피 하고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어요. 거기에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진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여쭈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거의 힘이 없는 목소리를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미진은 얼른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을 떨면서 미진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어요. 병원비가 없어. 그냥 두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진의 눈앞에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파서 쓰러진 분이 병원 가는 것조차 거부해야 한다니 그 사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미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 상태로 두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때 병원에 못 모셔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후회가 아직도 미진의 마음 한구석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 돈이 든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어머니 치료비 일부로 모아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 없이도 당장 할아버지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시고 병원 가셔야 해요. 그녀는 봉투를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주고 재차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 얘기 말고 일단 살고 보셔야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 돈을 내주면 어머니 치료비가 더 부족해진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이송했어요. 미진도 바삐 따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어 혹시나 늦으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전전긍긍했어요.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미진은 가게 문을 잠그고 구급차에 올랐어요. 가게 일은 뒷전이었고 할아버지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만남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미진과 할아버지는 한순간에 긴밀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할아버지를 옮기고 곧장 심장 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기실에 남겨진 미진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혼잣말을 내뱉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의 한마디가 마치 생사를 가르는 열쇠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매우 위험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셨습니다. 수술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지는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속의 긴장이 조금은 풀렸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길 바라는 마음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한편 돈 문제로 치료를 거부했던 할아버지가 떠오르며 미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생명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현실이 잔혹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미지는 어머니 병실에 가보지도 못한 채 할아버지를 기다리느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수술이 꽤 길어졌고 그녀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가게 문을 하루 종일 닫았으니 수입도 없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의 안위가 더 중요했어요.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는 안정을 찾았으니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지는 눈물이 나올 듯 벅찬 감정이 일었습니다. 표정은 겨우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기에 이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48시간 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미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같이 문을 연 가게에는 미진이 없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이상해하며 토스트 가게가 문을 닫은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고 잠시 아침에 어머니 병실에 다녀온 뒤 다시 할아버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틀 후 할아버지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긴 제한적이었지만 면회 시간을 이용해 미지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어요. 할아버지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모습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어요. 간호사는 할아버지가 고비만 넘기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소. 의식을 되찾은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미진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 순간 미진은 울컥하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마음 졸였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며 할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과거에 대해 길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표정 속에는 여태껏 감추어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미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 간단한 간식이나 과일을 챙겨드렸습니다. 가게가 여전히 힘들긴 했지만 목숨을 구해준 인연이라는 마음에 더 신경을 썼어요. 점점 호전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미지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했습니다. 가끔은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할아버지는 미진이 올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자네 이름이 미진이라고 했지. 나는 김철수라네.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가볍게 이야기를 건네왔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적은 편인 할아버지는 한마디씩 꺼낼 때마다 신중했고 담담했어요. 미지는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할아버지의 지난 삶을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친척이라고는 몇 사람 있었지만 다 연락이 끊겼지. 그 이야기를 들은 미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할아버지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미지는 더욱 자주 병실에 들렀어요. 본인도 힘들었지만
작은 말동무라도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만든 간단한 토스트를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맛을 본 뒤 작은 칭찬을 건넸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네. 자네가 이 토스트를 파는 건가 보구먼. 미지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작은 가게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좋아하고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락처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좋겠어.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따뜻함이 오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할아버지는 어느새 서서히 퇴원을 준비할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언했습니다. 이제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지는 퇴원 절차를 도우면서 할아버지의 걱정을 함께 나누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갈 곳은 있으신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시원으로 돌아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았으니 또 혼자 지내야겠지. 그 목소리에는 담담함도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미지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당장 가게 사정이 너무 힘들어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만 할 수 있었어요. 퇴원 당일 미지는 손수 챙겨온 작은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꼭 무리하지 마시고 뭐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순간 미지는 언젠가 이분에게 조금 더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서는 길 할아버지의 힘겨웠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직도 미지는 빚더미와 병원비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살려냈다는 뿌듯함이 컸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고 한동안 못 챙긴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에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건강은 좀 어떠실까? 식사는 잘 챙겨 드실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그녀는 또다시 하나하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버터를 바른 식빵을 노릇하게 굽고 다진 야채와 햄을 넣은 달걀을 붙여서는 빵 사이에 정성껏 끼워 넣었어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고 미지는 각 손님에게 정성을 담아 토스트를 건넸습니다. 아침이 되자 여느 때처럼 학생들이 가게를 찾았어요. 사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칠 동안 문이 닫혀 있어서 걱정했어요. 아이들의 말에 미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개인 사정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다시 문 열었어요. 학생들은 오랜만에 토스트 맛에 기뻐하며 바쁘게 먹고 학교로 향했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미지는 문득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주머니 사정은 점점 힘들어졌지만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한편 가게는 또다시 평소처럼 분주해졌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손님이 많은 건 아니었고 미지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운영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미지는 틈틈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갈 때마다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 들어서면 좁고 눅눅한 공기가 코를 찔렀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그 모습을 보니 미지는 한편 안도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던 미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게 운영도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 느낌이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할아버지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미지는 달빛이 비치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미지는 다시 가게 앞에 나와 골목길을 쓸고 식빵을 준비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할아버지를 통해 더욱 절실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뒤 미지는 이전보다 더 부지런히 가게와 병원을 오갔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지만 다행히 경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끔 고시원으로 찾아갈 때면 할아버지는 좁은 방 한 구석에 낡은 이불을 깔고 계셨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이 고시원의 어두운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환하게 비춰주었지만 그 공간이 썩 편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 식사는 어떠세요? 미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있어.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야지. 그 말에 미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환경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고시원에 돌아오신 뒤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 혹여 사고라도 생길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별다른 도움을 받는 걸 꺼렸어요. 그 모습을 본 미지는 더 이상 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주 찾아가 안부라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미지는 병원에 들렀다가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선물을 사서 할아버지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건강식품 몇 가지와 과일을 챙겨갔고 혹시라도 급한 상황이 생기면 쓰라고 가게 명함에 본인 휴대폰 번호를 크게 적어두었어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가만히 선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늘 누군가에게 부채만 지고 사는 인생 같소. 할아버지는 미진이 놓아둔 과일 바구니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보살펴주니 세상에 아직 정이 남아있다는 게 느껴진다오. 미지는 괜스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야심차게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좋은 취지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동업자도 구하고 친구들도 도왔는데 순식간에 모든 걸 잃었지. 내가 매사에 서툴렀던 모양이요. 그 말 속에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이 배어 있었어요. 그 후로 집도 잃고 가족과도 멀어졌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가 두려워졌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어요. 미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누구든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을 할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때부터 계속 고시원에 살았어. 막노동이나 이런저런 일을 해가며 근근히 버텼지. 나중에는 몸도 버텨주지 않더군.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창문 밖에는 작은 옥상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사람들의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누군가를 만나기도 겁났고 혹시나 내 처지가 민폐가 될까봐 걱정됐어. 그 말에 미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곧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아직 버리지 않은 꿈이 하나 있단다. 언젠가 내가 가진 걸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오. 큰 복지재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 그 말을 들은 미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진 것 없는 처지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소망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 미지는 더욱 자주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가끔은 가게에서 남는 식재료로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져가기도 했고, 때론 따뜻한 국물을 담아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미진의 진심을 느끼고는 조용히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이야기를 조금씩 공유하게 되었어요. 미진은 어머니가 아프고 병원비가 부족한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는 미진의 고충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복잡한 표정을 짓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네도 참 힘든 상황이구먼. 그런데도 날 도와줬으니 내가 빚을 갚아야겠구먼. 할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로 미진의 마음을 울렸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진이 그렇게 답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잊지 않는 법이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꼭 갚을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한층 더 깊어진 인연이 이어졌어요. 미진은 돈 걱정과 가게 운영으로 계속 바빴지만 할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만큼은 마음의 안식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미진에게 병원 재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진도 가게 문을 잠시 닫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며 꾸준한 약 복용과 식습관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미진도 옆에서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해요. 아직은 활동을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의사가 떠난 뒤 미진은 곁에서 그런 주의사항을 다시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이제부터 건강 챙겨야지. 그날 병원 로비를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작은 복권 판매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미진은 의아했지만 곧 할아버지가 복권을 사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할아버지, 복권 사실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묻자 할아버지는 지폐 몇 장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십 년째 사왔지. 언젠가 당첨될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오. 이게 내 유일한 낙이기도 해. 미진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작게 미소 지었어요. 복권으로 할아버지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복지재단을 만든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좋겠지. 당첨이든 뭐든 내게도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사람들을 돕고 싶소. 그렇게 두 사람은 복권 판매점에서 몇 장의 복권을 구매하고 함께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미진은 가게로 복귀하기 전 할아버지에게 약 잘 챙겨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눈 피할 생각 마세요. 종종 들러서 확인할 거예요. 미진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는 살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주면 나야 고맙지. 그렇게 고시원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와 미진이 서로에게 더 많은 마음을 열면서 한층 두터워진 인연이 이어졌어요.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이 관계는 미진과 할아버지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미진의 토스트 가게는 한층 더 고소한 냄새로 골목을 달궜습니다. 학생들은 추운 아침 따뜻한 토스트 한 입에 몸을 녹였고 직장인들은 바쁘게 출근하느라 토스트를 손에 쥐고 달려가곤 했어요. 그렇게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동네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대형 복권에 50억이라는 거액이 당첨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근처에서 복권을 산 사람이 수령을 했는지 정확한 정체를 아는 이는 없었어요. 미진도 뉴스를 보다가 저런 일이 실제로 있긴 하구나라는 감탄으로 넘어갔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식빵과 버터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한창 토스트를 굽고 있을 때 가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낯선 광경에 미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차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서 내린 건 깔끔한 수트 차림의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옷차림이 아주 달라 보이시네요. 미지는 깜짝 놀라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늘 수수한 옷차림으로 고시원을 오가시던 할아버지가 마치 부유한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나 나누세. 그 모습에 미지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두 사람은 가게 구석 진열대 옆에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할아버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지갑 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통장을 미진 앞에 조용히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50억 당첨금과 관련된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미진은 처음에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됐소. 그리고 이 모든 게 자네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꼭 알려주고 싶었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기도 했고 벅찬 감정이 묻어났어요. 미지는 숨이 막힐 듯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게 정말이세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복권을 사면서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런데 자네가 날 살려주고 내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뒤로 왠지 예감이 좋았네. 할아버지는 그날 병원에서 나와 함께 복권을 샀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 복권 중 하나가 거액의 당첨 번호였다는 거였어요. 미지는 너무 놀라서 자꾸만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게 가능하긴 한가요?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내가 이렇게 와 있는 것만 봐도 사실이지 않겠소. 이제부터 내 삶은 완전히 바뀔 거야. 그 말에 미진도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동시에 예전에 할아버지가 말했던 은혜를 갚겠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꿈을 이룰 수 있겠네요. 복지재단을 만든다거나 더 많은 사람을 돕는다거나. 미지는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운을 맞이했지만 그 운을 선하게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자네를 찾아왔어. 자네 없었으면 난 벌써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지. 할아버지는 그러면서 미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또 다른 통장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30억 원이라는 거액이 찍혀 있었어요. 미진은 다시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이건 무슨 돈이죠?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답했어요. 내가 받은 돈 중 일부요. 사실 그 이상도 줄 수 있지만 우선 자네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지 않소. 자네 어머니 병원비도 문제고 토스트 가게도 제대로 운영하기 쉽지 않다고 들었지. 이 돈으로 마음껏 해보고 싶은 일을 하게. 미지는 놀라움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너무 큰 액수였고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자신은 그저 할아버지를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보상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너무 큰 돈이라서 받기 힘들어요. 전 그냥 할아버지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진이 거절 의사를 내비쳤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요. 의사도 내게 긴 관리를 당부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 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소.
내가 꿈꾸던 바를 실현할 사람에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오. 그 말에 미진은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솟구쳤어요. 어머니 병원비 걱정에 가게 운영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이 돈으로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은인을 찾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전 망설이는 미진의 눈동자를 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마음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게. 나도 자네처럼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오.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그 순간 미진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과 감사,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미진의 등을 살며시 두드렸어요. 이 돈으로 어머니 수술도 하게. 그리고 혹시 가게를 확장하거나 자네가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있다면 실행해보게. 나중에 내가 몸이 좀 더 좋아지면 같이 봉사활동도 하러 다니면 좋고 말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진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불이 켜진 듯 했어요. 그렇게 미진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30억이라는 돈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써야 옳을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로 당장 상당 부분을 쓰게 될 테지만 그 후에도 큰 돈이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진은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에 이 기쁨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돈을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만 쓸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미진은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환한 얼굴로 토스트를 준비하는 그녀를 보고 단골 손님들도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사장님,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달라 보이시네요. 한 손님이 물었고 미진은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좋은 소식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이 돈을 받아도 괜찮은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원하는 그 더 큰 나눔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며칠 후 미진은 김철수 할아버지를 다시 가게로 초대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깔끔한 차림으로 나타났고 예전보다는 한층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가게 안작은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 저 아직도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제가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조금 겁이 나요. 미진은 속내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담은 될 거야. 그러나 자네가 아니면 나는 이 돈을 어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소. 혼자선 의미 있는 일을 하기엔 역부족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네가 보여준 선행이 없었다면 내 목숨도 없었을 거야. 미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고 할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이 제안을 가벼이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럼 제가 이 돈으로 꼭 의미 있는 일을 해볼게요. 할아버지 꿈이 복지재단을 만드는 거라 하셨잖아요. 당장은 무리겠지만 저도 조금씩 준비해 볼래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넉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네. 우선 자네 어머니 수술부터 서둘러 진행하게. 그리고 가게도 조금 정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만들어 보자고. 그 결심을 하자 미진은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졌어요. 물론 여전히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이 선의를 잘 살려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미진은 병원에 찾아가 어머니의 상태부터 확인했어요. 의사가 수술 시기를 더 미루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는데 그동안은 돈이 모자라 진행을 미뤄왔어요.
이제 당장이라도 수술비를 낼 수 있게 되었으니 바로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흐릿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체 어떻게 수술비를 마련한 거니? 너 가게도 힘들지 않았니? 미지는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그저 도움을 받게 됐다고만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괜히 마음 쓰실까봐 섣불리 거액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수술 받으시면 건강 빨리 회복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지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웃었어요. 고생만 시키는구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지만 미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저도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나아지셔야 해요. 그렇게 수술 날짜가 잡혔고 미지는 수술비를 사전에 납부했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거액을 쓸 수 있게 되다니 하는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함부로만 쓰고 싶진 않았어요. 어머니 치료 이후에 남는 돈으로 꼭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의사는 회복이 순조롭다며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지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가슴 깊이 안도했어요. 할아버지도 며칠 뒤 병문안을 와서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친 걸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고. 토스트 가게도 좀 더 키우고 어렵다면 내가 도울 테니 망설이지 말게. 할아버지는 점잖게 말했어요. 미지는 아직까지 그 거액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지만 우선 토스트 가게부터 안정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잠시 둘러본 할아버지는 낡은 주방 기기와 좁은 내부를 살펴봤어요. 이 가게 오래 쓰셨구먼. 공간을 좀 넓히고 편의 시설도 갖추면 손님들이 더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을 테지. 그렇긴 해요. 하지만 저는 저렴한 가격에 토스트를 팔아야 하니 비싼 인테리어를 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건 내 몫이라고 생각하게. 자네는 마음 편히 영업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가 오가던 중 미진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늘 나눔을 하고 싶었는데 여력이 안 돼서 못했던 게 있어요. 가게 근처에 독거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무료급식소 같은 걸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구먼. 나도 뜻을 함께 하고 싶네. 자네가 이끄는 대로 내가 힘이 되어주겠소. 그 순간 미지는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토스트 가게가 단지 빵을 파는 곳을 넘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걸까? 혹시 실패해서 할아버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 밤 가게를 정리하며 미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게 임대료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숨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무료급식소라니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미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보여준 믿음과 수술 후 안정을 찾아가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미지는 본격적으로 무료급식소 설립 준비에 들어갔어요. 단골 손님 중에는 공인중개사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부탁해 가게 근처 빈 점포를 알아보았습니다. 가게와 가까워야 미진이 쉽게 오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적당한 매물을 찾았고 계약에도 문제없이 성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드디어 장소를 마련했어요. 아직은 허름한 공간이지만 인테리어를 조금만 손보면 쓸만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함께 그 점포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네 뜻대로 하게. 어떤 식으로 꾸며야 좋을지 고민해보자고. 그 이후로 미지는 매일 가게 영업이 끝나면
새 점포에 들러 인테리어와 주방 시설을 확인했어요. 예산이 충분하긴 했지만 가능한 한 비용을 절약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를 불러 견적을 내보기도 했고, 때론 스스로 페인트 칠을 하면서 땀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거 무슨 가게가 생기려나 봐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도 새롭게 시작하시나 보네요. 그런 물음에 미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료급식소를 열어볼 생각이에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보려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갈 즈음 할아버지는 가게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미진에게 자신이 직접 찾아본 사업자 등록 서류와 각종 신청 서류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자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미리 알아봤다오. 무료급식소도 정식으로 등록하면 정부 지원이나 후원금 같은 걸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 미지는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리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그는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매사에 진심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미지는 마음속에서 좀 더 큰 확신이 들었어요. 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이왕 하는 거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이에요. 내가 힘이 돼주마. 그 짧은 한마디에 서로 간의 믿음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미진의 가게 운영이 갑자기 바빠지면서 인건비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무료급식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예상보다 더 들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회복을 지켜봐야 해서 병원에도 자주 다녀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가끔은 몸이 축 늘어져서 쓰러질 듯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아니지. 할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려면 난 더 노력해야 해. 미지는 힘든 순간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여전히 토스트 가게는 지역 학생들과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고, 무료급식소에 대한 소문도 조금씩 퍼졌어요. 이미 근처 독거노인 몇 분이 찾아와 언제부터 식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갈등과 고민을 안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어느 날, 마침내 무료급식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미지는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과 반찬, 그리고 손수 만든 토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식당이라기보다는 작은 휴식처처럼 꾸몄고, 벽에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문구를 걸었어요.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이내 편안한 분위기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좋은 식사하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곳을 만들어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또 오세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조용히 가게 한쪽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미지는 주방과 홀을 바쁘게 오가며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주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말 그대로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게 운영과 무료급식소를 동시에 맡다 보니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어요. 미지는 수시로 뛰어다니고 할아버지는 몸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울 일을 찾아다녔죠. 할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미진이 수차례 만류해도 할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난 그저 있는 힘껏 돕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여러 갈등 속에서도 미지는 결단을 내렸어요. 어차피 시작한 일 후회 없이 해보자. 이 돈은 내게 맡겨진 선물이니까 최선을 다해 쓰자. 그 마음으로 가게와 무료급식소 두 곳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저 사람 복권 당첨된 할아버지 돈으로 큰 소리 치는 거 아냐? 그럴 때마다 미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게. 우린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돼. 그 말에 미지는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어렵게 구한 돈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무료급식소에는 꾸준히 독거노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찾아왔어요. 가끔은 돈이 없는 학생들도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미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한 식사를 건네주었어요. 토스트 가게 역시 새로운 메뉴와 이벤트를 마련해 손님들의 발걸음을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토스트 가게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어요. 무료급식소 소문이 퍼지면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후원도 시작되었어요. 가까운 식자재 상인은 재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 주었어요.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듯하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미진을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의사가 상태가 조금 나빠졌다고 하더군. 무리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후회 없어. 자네와 함께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서 말이야. 그 말에 미지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를 걱정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다시 입원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니겠죠?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답했어요. 당장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더 주의하라더군. 이제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지. 그 순간 미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단했어요. 할아버지가 무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고 무료급식소와 가게 모두를 꾸준히 이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큰 마음을 이어받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꿈이었던 복지재단이든 뭐든 더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할아버지는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쉬면서 건강을 챙기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네. 자네가 있어서 내 삶이 빛나는구먼. 그렇게 여러 갈등 속에서도 미진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 무료급식소를 열고 어머니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이 담겼어요. 할아버지 역시 자신의 뜻을 미진에게 전하며 비록 건강은 다소 흔들리지만 함께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미진의 무료급식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토스트 가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봉사를 도와주겠다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더니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변 가게 주인들도 조금씩 후원 물품을 보내주었고 동네는 마치 하나의 큰 가족처럼 따뜻한 기운에 물들었어요. 사장님, 오늘 봉사자 몇 분 오시기로 했어요. 보조 테이블을 더 놓아야 할 것 같아요. 가게 직원으로 새로 합류한 은지는 미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은지는 한때 장학금이 없어 고민하던 학생이었는데 무료급식소가 생긴 뒤로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좋아요. 은지 씨 도움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봉사자분들이 오시면 주방 일도 거들어 주실 테니 부족한 재료가 없도록 미리 점검해줘요. 미진은 환하게 웃으며 부탁했어요. 무료급식소는 매주 토요일에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평일 오후에는 공부방처럼 개방해 학생들이 모여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미진은 평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한편에 작은 칠판을 놓고 지역 대학생들이 수업을 열 수 있도록 도왔어요. 여기 이 방정식을 이렇게 풀면 돼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더 물어봐요.
공부를 가르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낯선 환경이지만 점차 편안함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렇게 무료 급식소와 토스트 가게는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었어요. 미지는 가게 매출이 예전보다 조금씩 회복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고, 무료 급식소는 적지 않은 후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차츰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딸 덕분에 살았네. 이렇게 편하게 치료받을 줄은 몰랐지. 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앉아 미소 지으며 미진에게 말했어요. 미진은 어머니가 한결 편안해진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도 가끔씩 무료 급식소를 찾아와 사람들을 살폈어요. 몸 상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작은 지팡이를 짚고라도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자신이 꿈꾸던 나눔의 초석이 여기서 피어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 생각 이상으로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구먼. 이 모든 게 자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오. 할아버지는 미진에게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미진은 겸손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런 칭찬에 마음 깊이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무료 급식소 한쪽에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섭외해 간단한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건강체조를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자신이 한때 놓쳐버렸던 삶의 활기를 이곳에서 찾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미진과 할아버지는 간단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했고, 혹시 모를 법적 행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이제부터 진지하게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해봐도 좋겠소. 할아버지의 말에 미진은 깜짝 놀랐어요. 막연히 언젠간 하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가 오가니 실감이 났습니다. 저도 꼭 해보고 싶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제대로 추진하려면 전문 인력도 구해야 하고 행정 절차도 복잡할 텐데요. 미진이 염려를 털어놓자 할아버지는 자신이 모아온 자료와 주변에 소개받은 전문가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나도 준비를 조금씩 해왔소. 몸이 불편한 대신 내 시간이 많았거든. 이젠 자네가 함께 해준다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날 밤 미진은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무료 급식소라는 작은 시작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많은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물론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았지만 할아버지의 경험과 후원, 그리고 주변에 관심이 있다면 해볼 만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 열렸어요. 무료 급식소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확산되었고 복지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진과 할아버지는 서로를 격려하며 더 큰 희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 미진의 토스트 가게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새 이름으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무료 급식소의 정신을 가게에도 잇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동네 사람들도 차츰 이 이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사장님, 새 이름 마음에 들어요. 가게 분위기도 밝아지고 손님들도 여기 오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고들 하더라고요. 은지는 미소 띤 얼굴로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가게 내부를 밝은 톤으로 리모델링하고 메뉴판도 깔끔하게 새로 제작했더니 호응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해 요양을 병행하며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집 근처 재활센터에서 도움을 받으며 예전처럼 큰 불편 없이 지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딸아, 고맙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 이런 마음인 것 같구나. 어머니는 한껏 밝아진 모습으로 미진을 응원했어요. 한편 김철수 할아버지는 미진과 함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 작업을 계속 이어갔어요. 재단을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금이 필요했고 후원자나 협력기관도 찾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내가 가진 돈 중 일부를 여기다 쓰면 될 거야. 미진은 그 말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할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 잘 알았어요. 이제 우린 그냥 개인적 나눔을 넘어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거예요. 무료급식소 하나로도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잖아요. 미진은 무료급식소 보고서를 펼쳐 보이며 지난 1년 동안 다녀간 사람들의 수와 봉사자 목록을 확인해 보였어요. 그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그리고 이주 노동자까지 다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서류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한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이웃들이 있었구먼. 이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 그렇게 두 사람은 복지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했어요. 전문가와 상의해 설립 절차를 밟았고 재단 명칭도 정했습니다. 재단의 사무실은 무료급식소 근처에 작은 공간을 빌려 꾸몄어요. 처음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각자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재단이 출범하자 지역신문에서 미진과 할아버지 이야기를 취재해 가기도 했어요. 이 거액의 복권 당첨금을 기부하겠다는 마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기자를 통해 할아버지는 자신의 지난날, 그리고 미진을 만나 목숨을 건진 이야기를 담담하게 밝혔어요. 누구보다도 미진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 사회에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재단에는 후원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늘어났어요. 한 기업에서는 협력을 제안했어요. 우리도 지역사회 공헌을 고민 중이었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네요. 이처럼 뜻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니 무료급식소도 규모를 넓히고 장학 사업을 추가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해요. 독거노인 지원도 확충하고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에요. 미진은 사무실에서 할아버지와 직원들 앞에 계획표를 내보였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일손을 보탰습니다. 한편 토스트 가게는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형태로 발전했어요. 주변 지역으로부터 이 가게처럼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왔고 미진은 그 의도를 존중해 체인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단 조건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 펼칠 것, 나눔의 철학을 지킬 것이었어요. 그렇게 새롭게 문을 연 체인점들은 각자 동네에 맞는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어디는 아침 토스트를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하고 또 다른 지점은 매달 자율 기부 이벤트를 열어 모인 기금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점차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미진은 문득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형편이 어려워도 누군가 사소한 친절을 건네주면 그걸로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자신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건강했어요. 주말마다 무료급식소에 들러 새로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에게는 조언도 곁들였습니다. 인생은 긴 마라톤이니까 포기하지 마. 어느 날 재단 창립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어르신들과 학생들, 후원자와 봉사자들까지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미진은 간단한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게 복권 당첨은 기적이었소. 그런데 사실 진짜 기적은 여기 있는 여러분의 작은 친절과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소. 나도 한때는 실패하고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소.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있으니 그 꿈은 현실이 될 거라 믿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어요. 미진도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로도 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미진의 체인점 역시 곳곳에 생겨났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이웃이 도움을 받았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앞다퉈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미진이 처음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그 작은 친절에서 비롯된 기적이었어요. 이제 누구도 미진의 작은 가게를 얕보지 않았어요. 그 가게는 지역사회의 자랑이자 희망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한 장의 토스트에서 시작된 나눔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은지와 봉사자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즐겁게 웃었어요. 그렇게 미진과 할아버지가 함께 만들어낸 복지재단과 체인점의 확장을 통해 오랫동안 꿈꾸던 일을 실현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어요. 할아버지의 당첨금이 씨앗이 되어 미진의 진심 어린 노력과 지역사회의 연대로 커다란 숲이 되어가고 있어요. 작은 토스트 가게에서 시작된 이 기적은 더 많은 사람의 일상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